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전에 우리가, 참조형 변수는 4바이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진수와 8진수와 그리고 2진수가 있었는데요. 자, 8진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진수는 0에서부터 7까지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8진수고요. 그리고 16진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처음에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A가 들어와요. 12A예요. 그리고 B가 11이고요. C가 얼마요? 2가 되겠죠. 맞나요? D는요? 13, E는요? 14, 이렇게 해서 15까지 나오는 게 16진수입니다. 이걸 조합해서 나오는 숫자가.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이고 이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10진수 데시멀, 그죠? 데시멀 넘버 해가지고 10진수에 예를 들어서 5를 2진수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2진수로 나타내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나옵니다.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5에서 이렇게 2 해서 나누죠. 그죠?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요? 2가 들어가죠. 얼마예요? 1이 되죠. 다시 2를 나누죠. 맞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1이죠. 0이 되죠. 맞나요?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내가 2진수로 나타냈어. 그럼 비트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8개의 비트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값은 1, 0, 1, 0 쭉 0이 쭉 나오겠죠. 양수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5를 2진수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맞나요? 예, 이거를 다시 그러면 0101을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1 곱하기 얼마예요? 2의 0승이죠. 2의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 그러면 이거 1 곱하기 1이네요. 그럼 결과는 1이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이거는 없죠. 0을 곱하니까 0이 돼버리죠. 0이고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를 하죠. 이거 2의 몇 승이에요? 2승이죠. 그럼 1 곱하기 2의 2승이면 4가 되죠. 그러면 이거 쭉 더하면 얼마인데요? 10진수로 5가 나오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2진수하고 10진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네요. 맞나요? 그러면 10이라는 10진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를 8진수로 나타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8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얼마 들어가요? 1이죠. 얼마요? 2. 그러면 얘를 8진수로 표기하면 0, 1,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러한 8진수가 있다. 10진수로 나타내시오. 아까와 똑같이 하시면 되죠. 맞나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또 2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걸 16진수로 나타내시오 그래요. 16으로 나누면 되죠.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2죠. 그러면 1 하고 얼마예요? A가 10이니까
C가 되죠. C. 1C 앞에 0X가 붙어줘야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진법 변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16진수를 주고요. 이거를 2진수로 바꾸시오라는 문제도 나와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10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2진수로 바꾸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이 진법 변환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기사 시험에. 봤지, 정인아? 인주가? 네. 인주지. 네. 인주야, 맞지? 네. 이거 할 줄 아는데 다 까먹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참조형 변수를 봅니다. 참조형은 제가 값을 가진다고 했나요? 주소를 가진다고 했나요? 주소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4바이트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0x에서부터 이렇게 0에서부터 ff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15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16진수 한 자리는 4비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4비트가 되니까 f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32비트가 돼서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아하, 0x가 붙은 것은 16진수구나. 앞에 0이 붙은 것은 8진수구나. 라는 걸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본형은 8개로 딱 바이트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울러 실제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술연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주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예,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주소, 이 참조형 변수는 한 개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일까요? 왜요? 왜 여러 개일까요? 왜 여러 개일까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기본형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시스템, 이거는 클래스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성을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메서드, 변수들을 우리가 나중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물론 JDK 어제 깔아보셨던 그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수많은 클래스들이 있어요. 수많은 클래스들, 즉 JDK,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클래스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만 있다면 유한적이겠죠. 그게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끝은 있으니까요. 유한적이단 말이죠.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JDK에서 문자열을 쉽게 다루기 위해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하는 계좌 잔고 이런 것들에 대한 클래스들은 거기서 제공을 해줄까요? 어카운트에 대한 계좌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런 클래스들을 거기에서 제공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농협도 다루고 카카오뱅크도 다루고 다 다른데 뭐 그걸 걔네들이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맞죠? 예금주가 누구며 계좌번호가 몇 번이며 신상정보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잔액이 얼마가 있으며 비밀번호가 무엇이며 등등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계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면 그게 JDK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아니죠. 맞죠? 사용자 정의 클래스예요. 그죠? 유저 디파인 클래스란 말이죠. 그러면 유저 디파인 클래스는 한 개밖에 없나요? 끝이 없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궁무진하니까요.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데 비행기 게임을, 슈팅 게임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비행기에 대한 그러한 뭐 클래스도 JDK에서 제공해 줍니까? 그럼 걔네들이 다 제공해 주면 뭐 걔네들은 뭐 맨날 밤새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필요에 의하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써야 되는 클래스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참조형 변수는 unlimited하다. 끝이 없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자바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참조형 변수를 어떻게 요리조리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끝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매일매일 개발을 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죠? 맞죠? 기본형은 뭘 저장을 한다고요? 참조형은요? 주소를 저장한다.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보면 한번 자, 인주 니밖에 이름을 몰라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인주가 여기까지. 논리 true와 false 중 하나의 값으로 가지면 조건식과 논리적 계산이 사용된다. 불린 타입이 가지는 값이 뭐였지요? true and false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죠? 예,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성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문자형, 문자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며 변수당 하나의 문자만을 저장할 수 있다. 맞죠? 문자형은 뭘로? 데이터 타입이 뭐였어요? 캐릭터죠. 예. 그 다음에 반장, 요거 한번 읽어봐요. 정수값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int와 long이며 바이트는 이진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되며 short는 C 언어와의 호환을 위해 추가되었다. 그죠? 여기에서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는데 기본 타입은 뭐라고요? 인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미지 씨,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실수값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기본형은 뭐라고 있습니까? 더블. 더블이죠. 밑에 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다. 그죠? 여기에 왜 색깔이 칠해져 있는지, 그죠? 뭔가요, 이게? 기본형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예. 이 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뭐, 외우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앞서 설명한 바가 조금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얘기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는 뭐예요? 비트죠. 비트. 그죠?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1바이트는 2의 8승 해서 256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쟁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요게
S라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인의 약자입니다. 사인이 부호죠,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부호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 1비트는 부호 비트. 그래서 MSB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이트는 마이너스 2의 7승에서 0을 포함을 해서 자, 2의 7승 마이너스 1까지 하면 256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양수, 음수 포함해서. 그런데 내가 양수만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트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음수 빼고 양수만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unsign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unsigned 바이트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예. unsigned의 뜻은 부호가 없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unsigned가 붙어 있다면 얘는 음수 값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0에서부터 256까지를 표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1바이트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이트만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면 short나 캐릭터나 int나 long은 여러분들이 쭉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뭔데 뭐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바이트는 분명히 저장할 수 있는 단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0 포함해서 플러스 127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128을 이렇게 넣었어요. 내가. 맞죠?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이. 실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바이트는 넣을 수 있는 범위가 127까지밖에 못 넣어요. 그럼 얘는 128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버리면 A 값을 우리가 어제 배운 system.out.println에서 A 값을 찍게 되면 엉뚱한 값이 나와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오버플로우가 뜻이 뭐죠? 그죠?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담을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큼 꽉 채워놓고 더 채우려고 하니까 흐르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흐르면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들은 정수값들을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정수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캐릭터 값은 문자 값을 저장을 하죠. 문자 값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음수 값이 없죠. 맞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들은 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우리가 42.185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컴파일러는 계산을 할 때는 지수와 가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를 0.42185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2승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와 가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바이트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요 부분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한번 뒤에 걸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변수의 타입을 알았고 변수의 종류에는 기본형 변수와 참조형 변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코딩,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자 int 했으니까 이거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예요. 그죠? 그리고 스코어라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변수명이잖아요. 맞죠? 변수명인데
여기는 변수명인데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예.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더미 데이터. 그죠? 예. 그리고 항상 코드를 하실 때 치실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제 문장 마침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미콜론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컴파일러한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까지 코드를 쳤으니까 요까지 끊어서 해석을 하시오, 바이트 파일로 만드시오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요 한 라인만 실행이 되었다면 우리가 앞서 메모리 구조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러한 형태로 돼서 스택에다가 스코어라는 변수명을 지닌 놈이 4바이트짜리가 여기에 쓰레기 데이터를 지니고 있겠네요. 요까지만 딱 실행했다면.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또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스트럭션 실행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대입 연산자에 의거돼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니까 스코어에다가 얼마? 100이 이렇게 들어가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한 번에 우리가 한 줄로 나타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예. 이 두 줄로 나타내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코드의 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참조 변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앞에 데이터 타입이 뭔가요? 스트링입니다. 이 기본형 타입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죠? 스트링 클래스라는 놈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놈은 기본형 변수인가요? 무슨 변수인가요? 참조형 변수예요. 맞죠? 참조형 변수는 무엇을 저장을 하죠? 주소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소를 넘겨주는 놈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주소를 넘겨줄 거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0x, 12, f,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근데 지금 주소를 넘겨주는 놈이 없다,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누구다? 이놈입니다. 따라합니다. new 연산자. new 연산자는 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안에는요 뭐 여러가지 변수들도 있고요 여러가지 메서드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못하셔도 되니까 그냥 드러나 보세요. 알겠죠? 자, 클래스 해서 A라는 클래스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면, 클래스보다는 제가 TV라고 할게요. TV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TV에는 클래스라는 놈은 속성과 기능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놈인데, 클래스 TV, 즉 TV라는 클래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int width가 들어가 줘야 될 거예요. 그죠? 폭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로가 몇 센치인지. 그죠? 그리고 또 int height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높이가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int 볼륨도 있고요. 그죠? 없나요? 볼륨 있잖아요. 그리고 불린 해서 파워가 또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파워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맞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다면 이제 이것을 작동을 시키는 함수, 즉 메서드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제가 public 해서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void 해서 파워 볼륨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
볼륨업이라는 메서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메서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볼륨에다가 this.볼륨 이렇게 해서 볼륨 뿔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클래스를 내가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클래스 TV의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 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왔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메서드라고 얘기를 했죠? 메인 메서드 얘기할 때, 그죠? 예,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얘는 멤버, TV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TV를 우리는 이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을 설계도를 만든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 하나를 잘 만들어 두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TV를 하나만 찍어낼 수가 있나요? 양산을 할 때 한 대만 양산하나요? 아니죠. 수없이 많이 양산을 하죠. 주문이 들어오는 영업에서 오더 받아 오는 대로 우리 양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렇게 U라는 연산자는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클래스로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가 겨울철에 가장 많이 찾아 먹는 빵이 붕어빵일 거예요. 그죠? 자, 붕어빵을 한번 봅시다. 붕어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머니께서 붕어빵 틀이 있다. 그죠? 붕어빵 틀이 있는데 거기는 붕어빵이 한 개만 나오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붕어빵 틀에는 보통 최소 6개에서 한 10개까지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죠. 맞죠?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께서 거기에다가 밀가루도 넣고 반죽, 그죠? 반죽 넣고 뭐 팥도 넣고 또 웰빙이라고 해서 뭐 거기다 아몬드도 넣고 등등 여러 가지들을 첨가를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거는 수없이 찍어낼 수가 있죠. 설계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잘 찍어낼 수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게임할 때 몬스터 막 대량 몹들 막 나오죠. 그거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반복문 돌리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클래스의 형태가 제가 아주 좀 그냥 소규모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메모리상으로 한번 보죠. 이 U라는 연산자는요. 아까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가 들어가 있었죠. TV 클래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 U라는 연산자는 자, 참조 변수 얘는 근본이 스트링입니다. 그죠? 스트링이기 때문에 얘는 4바이트예요. 그죠? 그래서 스택에 4바이트만큼 str이라는 참조 변수명을 지니고 4바이트에 잡혀요. 그러고 나서 이 U라는 연산자는 스트링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들이 있었죠. 그죠? 그 용량만큼 여기에 이렇게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 여기가 어디라고요? 힙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하면 여기에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에도 메모리에도 번지가 있죠. 메모리에는 각각의 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0x 100번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0x 100번지의 값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str이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이 새로 만들어진 스트링 객체,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도 하는데 여튼
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가르치는 형태가 되죠. 주소를 아니까 여러분들 주소 있잖아요. 집에 사시는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우편부들이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주소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찾아 들어갈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는 스트링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멤버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str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다시 str에다가 내가 new string이라고 또 만들었어. 여기다가는 이제 java java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면 이 str과 이 str은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돼요. 왜? 얘는 뭔데요? 얘 뭔데요? 참조 변수죠.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다른 객체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진 이놈이 여기에 생기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에 주소가 또 생길 거예요. 그죠? 이게 200번지라고 보죠. 0x 200번지라고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놈이 처음에 0x 100번지를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고 나면 얘는 이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끊어버리고 얘는 200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됨과 동시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죠. 그럼 얘는 아무도 참조하고 있지 않은 쓰레기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C++에서는요, 이 쓰레기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메모리 관리해 주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 소멸자를 이용을 해서 얘를 메모리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가비지 컬렉터라는 놈이 존재합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영어로 뜻이 뭐예요? 쓰레기 수집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가비지 컬렉터가 일정 시간이 되면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주인 없는 이러한 쓰레기 객체들을 담아서 소멸해 줍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바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튼 뭐 위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스트링 클래스는 이와 같이 new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new는 무조건 새로운 공간에 이 뒤에 오는 스트링이냐 시스템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클래스 타입을 여기에다가 힙에다가 무조건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 8개를 내가 만약에 여기에 반장하고 내하고 여기에서 놀러 갔다가 저기에 붕어빵을 팔길래 사 먹었어. 근데 나 하나 반장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내가 내 붕어빵 하고 깨문다고 해서 반장 붕어빵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결론은 뭔가요? 이렇게 뉴로서 만들어진 것들은 힙에 무조건 할당이 된과 동시에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잠깐만요. 동영상이 많이 길어졌는 것 같은데 34분이나 됐네요. 자, 여기서 일단 하나 끊고 다시 또 시작할게요. 알겠죠? 예.